지금부터 2025학년도 구리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민과 학부모님께서는 일어서시어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모든 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그리고 입학설명회에 앞서 본교 교장 선생님이신 장인수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굴고등학교 교장 장인수입니다. 네, 날이 쌀쌀한 가운데도 자녀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 이런 애정으로 이렇게 자리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맹모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자신의 진로 진학에 대한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탐색을 위해서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중3 학생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매년 이제 이쯤 되면 떠오르는 아주 고전이 되어버린 유머죠. 자조적이고 고전적인 유머가 되어버렸는데 성공적인 자녀의 진학 기도를 위한 3대 조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빠의 무관심이 첫 번째래요. 두 번째가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가 할아버지의 경제력 이런 얘기가 고전적인 유머로 떠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아빠의 입장에서 조금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이제 그런 유머인데 오늘 보니까 여기 아버님들이 꽤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성공적인 진학 지도를 위한 조건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제 성공적인 자녀의 진학 지도를 위해서는 저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학생 본인도 물론이고 또 부모님들도 시대를 읽는 눈,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되고 있는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떤 큰 틀 안에서 설계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읽을 줄 아는 것이 곧 자녀의 진학 지도의 성공을 가름하겠죠.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 세대도 아마 저보다 좀 비슷하려나 좀 이제 후 세대이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국의 학교를 1등부터 만등까지 쭉 일렬로 줄을 세워서 서열화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수시로 학교의 학력을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그런 단편적인 단순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뽑았습니다. 12년 공부하는 수학기간 동안 11년 놀다가요 1년 바짝 열심히 공부해서 전국 상위 랭크 하면 스카이도 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를 넘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시골에 있는 학교의 1등 자리하고 강남에 있는 인서울의 소위 명문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커트라인하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학교의 커트라인 학생들이 오히려 학력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학교 진학의 기회를 이게 너무 돈 많고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결과다.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우리 선발하는 조건을 좀 더 다양하게 이 단편적인 지식을 평가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서 한번 선발해보자 해서 우리가 수시라는 제도도 생기고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제도적인 변천을 거쳐온 거죠. 그럼 지금은 도대체 어떤 시대냐? 여러분들 관련 정보를 이미 다 탐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대세는 그래도 수시가 대세입니다. 특히 우리 구리 남양주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는 일반계 학교들은 다 수시에 의존해서 수시 전용으로 대학 진학을 하고 있어요. 수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내신 성적과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교과 환경 또 뭐 면접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 내신 성적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거 남학생 여학생 간의 그 비교 우위 이것은 여학생들이 유리하다라는 것은 이건 뭐 지표 통계로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은 이제 일반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리고를 오시는 좋은 여러 가지 이유들 이 다음에 제 뒤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일단 남자라면 남학생이라면 남고인 구리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 9월 1일자로 구리고등학교에 왔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구리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칭찬을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구리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저렇게 심층적으로 학생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서술들을 아주 여러 장면에서 보아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을 아주 깊이 칭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아니 그런 그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했더니 이 교육 관계자 이제 그쪽에 종사를 하시면서 우리 구리고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가 아니고 생활기록부 작성을 그 어떤 학교보다 정말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잘하는 학교다. 요거 제가 자랑삼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일 우리 구리고등학교에서 제일 힘줘서 자랑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요.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또 제자 사랑이 가슴 가득 담고 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구리고등학교에 입학하시면 금방 확인이 되실 부분들인데 그 기회에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입학할 때 딱 하루 기분 좋은 학교가 있고요. 졸업할 때 풍성한 수학, 대입의 그 훌륭한 결과물을 가지고 웃음 짓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뭐 어떤 학교라고 딱 집어서 제가 얘기 못하겠지만
저도 구리남영주 관내에서만 이제 교직 생활을 쭉 해왔던 사람인데요. 입학할 때 딱 아주 좋은 학교가 있고 졸업할 때 승자의 미소로 교문을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구리고등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는 내용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자신 또 자녀의 진학지도의 결론을 이 자리에서 얻어가시는 유의미한 자리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 그리고 입학 설명회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어서 자연과학 분야 교육활동, 인문사회 분야 교육활동을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8 대입전형 이해와 준비를 주제로 고등학교 선택 및 본교 진학 사례를 본교 3학년 부장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부스가 있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난 후에 혹시 발표 중간중간이라든가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의 모든 역량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입학 설명회가 끝난 후에 뒤쪽에 있는 부스를 이용하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성심성의껏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안내를 위해 본교 교육과정 부장님인 이정민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정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구리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지금 어느 학교를 선택할까 매우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입학 설명회를 듣고 나시면 아마 주저없이 나는 그냥 구리고를 갈 거다. 혹은 우리 자녀 구리고에 보낼 거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여기에 이제 띄우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가운데에 있으면 화면이 잘 안 보일 테니까요. 제가 이쪽, 네, 오른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리고등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죠? 저희 구리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로 매우 유명합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5년째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과학중점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과 특성화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목 그리고 과학 과목 다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메이커 학교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교로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타이틀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입시 결과에 대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4학년도 대입, 아직 이제 2025학년도 대입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2024학년도 대입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생이 2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 모르셨던 분들도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요 주변의 학교 중에 이런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외에도 의예과나 아니면 첨단 융합학부처럼 우리 선호도 높은 그런 학과의 합격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가 바로 저희 구리고등학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구리고등학교에 대한 소개를 잠깐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년도 입학생의 화두는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말 많이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교육청에서 연수하는 거 여기에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지원자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제가 일단 적어봤습니다. 자, 학생들이요,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에 따라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자, 고교학점제를 제일 처음 제가 개념을 접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그 두 가지의 포인트를 첫째 줄에 빨간 줄, 두 번째 줄에 빨간 줄로 지금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키워드 두 가지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럼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진로 적성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 적성에 따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내가 어느 진로로 갈 건지 사실 정해져 있나요? 물론 나는 나중에 꼭 의사가 될 거야. 난 나중에 꼭 선생님이 될 거야. 이렇게 벌써 정한 학생들 있겠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당연히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 뒤 이어서 자연과학 부장님과 인문서열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과목이 이 학교에 편제가 되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두 번째는 제가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기반해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한다면 그렇다면 고교학점제가 두려울 게 없겠죠. 자, 이것에 기반해서 한번 그러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교학점제 세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내신과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체제를 갖게 됩니다. 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내신의 개념, 지금 물론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지만 중학교 때까지의 내신 성적과 고등학교 때는 매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가면 9등급으로 나뉘어 1등급은 4% 안에 드는 사람들이 1등급이래. 근데 진짜 1등급 따기 어려워.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행은 1등급에서 9등급 체제이지만 우리 내년도 입학생부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내신 5등급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등급의 비율은 10%로 늘어나게 되죠. 자, 1등급의 비율이 10%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1, 2등급의 학생들을 다 포함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1등급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건 뭘 의미를 할까요? 자, 뭘 의미를 할까요? 자,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연히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1등급을 못 받을까봐 나 그 과목 듣고 싶은데 1등급 못 받을까봐 다른 과목을 선택을 했어요.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진로 적성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과감하게 선택을 해도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과목이 잘 펼쳐져 있는 학교를 가셔야죠. 자, 그리고 과목별 성적 산출도 그래서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신 5등급제를 거의 대부분의 보통교과에서는 다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오른쪽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자, 이 노란 색깔 과목들은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불리우는 과목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죠. 자, 그런데 이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들은 뭐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바로 5등급제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한다? 절대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 부담도 적겠죠. 왜냐하면 1등급 경쟁을 하지 않아요. 1등급이 10%라서 그것도 늘어나서 좋은데 1등급 경쟁도 하지 않는 과목들. 자, 이 과목들을 저희 학교에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은 어떨까요? 자, 수능은 2028 수능 개편안을 여기에다가 제가 왼쪽에다가 적어 두었는데요. 현행 수능과 개편안 수능,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키워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전과목 공통응시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국어, 그 다음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탐구 과목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은 영어와 한국사만 공통 응시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맨 아래에 있는 탐구교과입니다. 자, 기존의 수능은요, 탐구교과 17개 중에 2과목만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2과목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우리 내년도 입학생부터 보는 수능은요, 통합사회, 과학 과목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2과목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여지기는 2과목이지만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많은 과목들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역사, 일반사회, 윤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물화생지라고 하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저희 학교 편제표를 말씀드리러 나왔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년도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의 중점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걸 바탕으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매 학기마다 저희는 고르게 교과 29학점, 그 다음에 창체 3학점을 이수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매 학기마다 고르게? 그러면 이게 중점사항이면은 뭐 매 학기마다 다르게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네, 다르게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매 학기 고르게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일부 학교에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있는데요. 저희는 학사 운영상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 학기 고르게 이렇게 분포하게 일단 운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8 수능 개편안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학년 과목에서 주요 과목, 우리가 주요 과목이라고 했을 때 국영수사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영수사과 과목의 필수 이수학점을 1학년 때 모두 충족시키게 저희는 편제하였습니다. 자, 이 필수 이수학점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제 국어 같은 국어분에서는 몇 학점 이상을 꼭 이수해야 된다. 수학분에서는 몇 학점 이상을 꼭 이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수 이수학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1학년 때 전부 다 그 과목들의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뭘까요? 바로 네 번째입니다. 자,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걸 내실 있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필수 이수학점 이미 1학년 때 다 충족시켰잖아요. 여기서 주요 과목입니다. 국영수사과.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 3학년 때에는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내실화 있게 심화 수업까지도 내가 원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중점사항으로 해서 구리고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제해봤습니다. 그러면 구리고 교육과정 편제안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아마 봉투에 한 장짜리 교육과정 편제안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게 보시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정상이세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혹시 봉투에 없을까요? 네네. 있어. 네네. 자, 여기서 이렇게 막 뒤집어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다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거니까 앞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글씨 크기 최대로 한번 이제 해봤거든요. 특징적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제안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섹션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 지정 과목과 학생 선택 과목으로 나눠두었습니다. 자, 학교 지정 과목 같은 경우에 제일 위에 편제표 보는 방법 잠깐 알려드릴게요. 제일 위에 줄이죠. 1-1, 1-2, 2-1부터 여기 3-2까지 있습니다. 자, 당연히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마지막에 3학년 2학기겠죠. 그죠? 학기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기별로 이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학기별로 이제 과목들을 편제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과목명이 적혀 있고 운영학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운영학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대학생들 같죠? 그래서 학점이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4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고 숫자가 많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학점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하시기에. 원래 운영학점이라는 게 딱 그 이야기만은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일주일에 4번 수업하는 거 4시간짜리입니다.
자, 운영학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빨간 색깔 체크, 초록 색깔 체크, 파란 색깔 체크 있습니다. 자, 그것만 확대시켜서 보려고 해요. 자, 학교 지정 과목이 이런 과목들인데요. 가만히 쭉 대충 읽어보시면, 아, 국영수가 다 지정이구만, 이 학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영수 과목 크게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 체육도 보니까 다 지정이네. 그럼요. 신체가 건강해야죠. 네. 근데 체육은 어느 학교나 다 지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매 학기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원칙상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더 키워볼게요. 이거 뭐냐? 체크되어 있었던 거 키운 겁니다. 박스들. 자,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바로 수능 시험 범위입니다. 수능 시험 범위. 자,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1학년에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는 아니에요. 근데 1학년에 저런 과목들을 4학점으로 편성한 이유는 1학년 때부터 기초교과가 튼튼해야죠. 저희 학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국어, 수학, 영어는 4학점으로 운영됩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3학점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아까 수능 개편안에서 보셨죠? 가장 그게 그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갖다가 이제 수능 시험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해서 1학년 때 배우는 저 과목을 갖다가 4학점으로 운영을 시킵니다. 다른 학교 편제안 보시면 4학점 둘 다 저렇게 운영하는 학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구리 남양주 관내에 있는 편제표 많이 보는데요. 근데 3학점인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학교는 수능의 방점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4학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에 표시된 요 과목들, 요것들이 바로 수능 시험 범위죠. 그래서 저희는 학교 지정 과목을 2028 수능 개편안에 적합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이구,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학생 선택 과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학생 선택 과목 되게 많습니다. 과목 편성표 보시면 되게 많아요. 자, 이 되게 많은 것 중에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편제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저희는 지금 첫 번째 이 섹션에서 국영수 과목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택상, 그리고 운영학점은 3학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이 있는데 요거 다른 학교에서 편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과목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특이하게 편제한 특별한 과목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 빨간색인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들은 바로 특목고에서 개설하는 과목들입니다. 자, 과학과제 연구, 고급 물리학, 고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3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그리고 전문 수학까지 3학년 2학기에 개설됩니다. 자, 이러한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 탐구 수업이 가능하겠죠. 특목고에서 개설하는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 다른 학교에 없는 저희 학교의 특징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이 표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이 오른쪽에 나와 있었던 거, 이 노란 색깔 과목들, 이 과목들은 5등급 안 하고 그 다음에 절대평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내신 부담이 좀 덜하다 이런 말씀드렸죠? 자, 이 과목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파란 색깔로 체크된 과목들이 바로 그 과목들입니다. 자, 요거 조금 확대시켜 볼까요? 자, 확대시키면 이런 과목들입니다. 자, 2학년 1학기에 있는 여행지리나 2학년 2학기에 있는 역사를 탐구하는 현대 세계나 자, 이런 과목들 다 읽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3학년 2학기에는 되게 많은 사회탐구 과목과 과학탐구 융합선택 과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과목들을 통해서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 바로 이거죠. 학생들의 내신 부담 최소화. 그리고 특히 3학년 2학기에는 이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내신 너무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특히 수능 준비 최적화. 자,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이렇게 저희는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그 밖에도 당연히 교양교과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2외국어, 이런 한문, 이런 생활교양 교과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술 교과금 필요하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그 편지 안에 제일 아래쪽 칸에 이런 교과들이 지금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과목들을 편제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실 거예요. 이거 다 개설이 될까? 그런데 이 개설은요, 학생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학생이 몇 명이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저희 학교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자세히 과목 선택할 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편제 안에 이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개설될 수 있다 라고 보시고요. 학생 선택 여부에 따라서 물론 폐간되는 과목도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개설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해요. 자,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을까? 고민이 계속 되실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고교 내신 5등급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죠. 과목 선택이 이제 중요해졌다. 뭐 1등급 4%에 들으려고 이제 나 4%에 들을 수 있는 과목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우리 남학생들 공대 많이 갑니다. 공대 많이 가는데 공대 갈 때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물리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물리가 거의 한 2학급 정도밖에 개설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중점학교죠. 4, 5학급이 편성이 됩니다. 내년도 2학년 학생들은 5학급이에요. 무려. 많은 수강생 수가 확보가 되면 1등급 학생 수도 많겠죠. 두렵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당연히 선택해야죠. 구리고등학교요. 자, 저희 학교는 인문사회, 그리고 과학정보, 그리고 예체능, 그리고 심지어 메이크업, 그래서 목공까지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진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는 인문사회 부장님과 자연과학 부장님께 바톤을 넘겨드리도록 하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교육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 질문 부스가 이제 마련이 될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부장 정보견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입학설명회에서 과학중점학교 소개를 맡은 정보견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의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교는 2009년 시작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2학년, 3학년 총 5학급씩에서 과학중점반 총 10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요. 수학이나 과학적 계열에서의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화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과학인재 육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과학, 수학, 정보 관련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 특히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고급 과목이나 물리학 실험이나 과학 과제 연구 등의 그런 심화 급과목이 편성되어 있고요. 과학, 수학, 정보 관련 다양한 체험 학습이 편성 지침에는 연간 32시간 이 정도 이상을 되어 있지만 저희는 2024학년도 올해만 기준으로 보았을 때 93시간 정도 편성을 해서 다채롭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그런 수상 실적 같은 거를 한번 읽어서 또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 있어서 특화된 그런 감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내신 평가가 5등급 체제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고교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리게 될 텐데 내신 평가라고 하는 게 지필 평가만으로는 편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행 평가가 중요한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처럼 이렇게 꼼꼼하지가 못합니다. 수행평가도 놓치기가 쉽고요. 생기부 관리도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잘 체크를 하지 못해서 놓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이가 여학생이 있다면은 당연히 학생 수 많은 남녀공학을 보내겠죠. 꼼꼼하지 못한 남학생들이 조금 받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남학생 입장에서 본다면은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은 남고를 보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내신이 5등급 체제로 완화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별 학생 선택수가 많은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남고이면서 동시에 과학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고등학교에 비교를 했을 때 이공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수가 훨씬 많거든요. 남녀공학인 경우에는 여학생들은 물리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한 학급 정도 겨우 편성이 되거나 뭐 2개 학급 정도 편성되는 수준인데 저희는 과학 중점 과정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각 학년별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학급씩 편제가 되어 있어서 선택자 수가 확보된다라는 거. 그리고 과학 중점의 지침에 보면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4개 교과목을 필수로 다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과목별 선택자 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과목 간의 선택에 대한 유불리가 적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내신이 1등급이 완화가 되면서 4%에서 10%까지 왔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 안에 드는 1등급의 학생과 10% 드는 1등급의 학생에서 봤을 때 최상위와 최하위의 아이들의 갭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변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과 세특 내용을 반영을 한다거나 진로 적성에 맞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수를 했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했는지 면접을 통해서 아마 평가를 하는 전형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학 중점 과정인 저희 구기고등학교에 오시면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교과 세트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 학생부를 동시에 챙기면서 수시 전형을 대비할 수 있고, 정시에서도 저희 교육과정 편제상에서 보면 수능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과목 편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화 선택이 편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듣기가 힘들겠죠. 근데 저희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점차 심화되는 전공 계열 적합성을 보여주기가 상당히 유리하고요. 물화생지 4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기 때문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웠다면 2학년 때 물화생지 4과목을 다 배우고 3학년에 가서 다시 과학책을 펼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끊이지 않고 대비할 수 있어서 통합과학 교과목 수능 대비에도 상당히 유리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과학 중점 과정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 기록에서 본다면은 연간 지금 90시간 이상 이렇게 편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경험을 통해서 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 상황에서 돌발 질문이 오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녹여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면접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 교육과정 내에 있는 활동, 그리고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 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탐구의 날, 참이 수학의 날 이런 건 일반 고등학교에도 다 있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종목별로 학생들이 참여했던 사진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부문별로 있지만 남학생들에게 특화된 그런 활동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과학, 수학, 정보 동아리가 지금 한 13개 정도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그냥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물도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구입해주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고요. 선배와 후배 간의 그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물론
일반 학교에 없는 그런 과학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커터기라든지 분광 광도계라든지 MBL 장치라든지 저도 일반 고등학교에 있다가 이렇게 와봤지만 과학실로 갔을 때에 이런 고가의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은 즐겁게 과학 수업에 임하고 있고요. 모든 별로 이렇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과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노랗게 테두리를 쳐봤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편제되지 않은 그런 진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 교육과정 유연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시간이 1시간씩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저희는 학생들을 수요일 매주 6, 7교시 연차적으로 운영을 해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거든요. 제가 소개하는 부분은 과학 관련된 이공계열 프로그램이고요. 이어서 인문사회부장님께서 인문계열에 특화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3D 설계 모델링 프로그램이나 유니메시라고 하는 동작기기를 이용한 목공 체험, 그 다음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라고 해서 파이썬 이렇게 코딩 가르치는 것들, 그다음 컴퓨터 시스템 설계, 그리고 블록 코딩 이런 것들이 매주 6, 7교시 여러 차시 1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걸 활용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2학년이 되면 1학년 때 했던 그런 경험에 맞춰가지고 좀 더 심화시켜가지고 정보, 물리, 화학, 생명 정보와 기후 환경 분야에서 스스로 팀을 이루어서 과학 과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개별 과제도 진행을 하고요. 이 과제 연구를 심화시켜가지고 과학 학술 발표에 연계시킨다면은 학생부가 이렇게 스토리가 짜지면서 좀 더 풍성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이들의 반응입니다. 흔히 해볼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논문 같은 것을 쓰는 방법을 하나하나 10가지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자신이 실험하는 거에서 좋았다라는 것들이 전체적인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 후에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활동인데요. 첫 번째, 자연탐사라고 해서 저희는 세계 지질공원,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지질공원 포천 지역의 한탄강을 해마다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천도 가까운 곳이기는 한데 지형이 살짝 차이가 있거든요. 이 한탄강에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여기 폭포 아래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 아래 지역까지 내려가는데요. 안전모를 쓰고 내려가는 모습만으로도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이기 때문에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천체 관측은 교내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 흑점 관찰하는 것부터 밤하늘의 별자리, 이달의 행성 관측하는 것들 직접 천문대를 찾아가서 하는 거였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중미산 천문대를 사실 갔었지만 그날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진짜 달조차도 보이지 않아서도 되게 아쉬움이 컸었거든요. 날씨가 맑고 개어 있을 때 중미산 측에서 언제든지 일정을 조절해서 가능하면은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못 보았던 아쉬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암석에 대한 경험을 직접 보면서 어려웠던 내용을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작년에도 갔었는데 올해 보니까 새로운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뭔가 이제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요 과학 체험이라는 형태로 이공계열의 진로 심화 체험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매달 두세 번 정도 정말 정규고 교사 기간만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거의 토요 과학 체험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4시간, 실험이 긴 경우에는 오전, 오후 이어가지고 6시간씩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물리학 장비라든지 화학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코딩을 또 하기도 하고요. 풍동 실험이라고 해서 공기 역학을 통한 그런 체험도 하기도 하고요. 열전 냉각 소자를 이용한 연력학 법칙, 분광 분석법을 이용한 의약품의 순도 결정 실험 이런 것들은 교과 시간에서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실험이어가지고 하기 힘든데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이오드 관계를 따져보거나 전기용도 기법으로 가계도 분석하는 것들, 축전기와 전기 용량의 관계들, 물리, 화학, 생명, 그다음 의생명, 약학, 화학, 정보, 수학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개설만 해주고 있을 뿐이고요. 이제 지도교사들이 잘 관찰한 사실을 녹여가지고 학생부에도 기록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은 자신이 흥미있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충분히 선택을 해서 학생부를 두텁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건축 전문가 특강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 학생이 물리화학 이런 순수 분야가 대부분이던데 건축 관련 진로를 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건축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특강을 열어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계해서 친환경 도시설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학교의 공간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여름철 건축 박람회 체험까지 연계를 해서 실제 학생들이 어떤 자재들이 있고 내부 장재, 외부 장재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학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해본다면 좀 더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구 프로젝트나 탐색 프로그램에서 과제 연구 활동을 쭉 해왔던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파고들어서 과학 학술 발표회를 진행을 했고요. 교사는요, 단지 조력,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 시간적인 지원 아낌없이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지도를 한다라는 게 사실 저희는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험 장비나 실험 물품값들이 아이들이 한 번에 한다고 했을 때 10만원, 20만원, 많게는 좀 고가의 장비면 몇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과학 중점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들을 저희는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뭔가를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과학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이언스 북토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전자 스위치라는 이 책을 선정을 했었는데 내용 자체가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읽어봤을 때 상당히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읽지 못해도 앉아서 다 함께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이런 의미구나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지 않나 해서 이걸 학기에 기획을 했고 2학기에도 지금 연말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소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서 그들의 생각을 녹여가지고 학생부에 다 반영해주고 있고요. 과학중점학교에서 했던 이런 활동들을 지역사회에 나누어주는 교육 기부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우와 함께하는 드론 코딩이라는 청소년 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깨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론을 코딩을 통해 가지고 실제 시연을 해보는데 장애물을 넘거나 군집 비행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는 저희가 교내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천체 망원경은 올해 저희가 새로 구입한 망원경이고요. 이 구경은 경기도 전체에 있는 그 천체 망원경 중에서 가장 큰 구경을 가지고 있는 직광력이 최대로 좋은 그런 천체 망원경입니다. 저기 북과학고에 있는 그런 망원경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은 최첨단 그 망원경이라는 걸 자랑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계공학 쪽이었지만 우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체험을 했었는데 이 우주와 망원경을 내가 로봇 개발하는데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진로에 이런 녹여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소감을 보여준 친구도 있었고요.
정보 시간에 배웠던 프로그램 그런 기량을 발휘를 해가지고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어떤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고 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학생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리고 소통 앱을 개발해서 실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리 고등학교 앱이 있습니다. 뭐 구고컵이라고 하는 저희 학생들만의 그 축구 일정이라든지 학생의 일이라든지 학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급식 소식도 그렇게 바로바로 애들이 어플만 연결하면 바로 설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1년간 진행했던 행사 포스터를 일부 모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일 23일 1시부터 4시까지 과학 나눔 축제라는 형태로 융합과학 체험 부스를 15개 분야 이렇게 운영 예정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스탬프를 받아서 소정의 상품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학중점학교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메이커 학교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북동 지역의 과학중점학교 7개교의 저희 중심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을 강사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생기부 분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3학년 부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중점학교로 오신다면은 아마 후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리고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내년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리고등학교에서 인문사회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서원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문사회교육 앞에 작게 학생을 위한 인문사회교육활동이라는 테마를 좀 잡아봤는데요. 굉장히 진부하죠. 네. 하지만 진부하지만 절대 간과될 수 없는 일이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이 문구를 잠깐 넣어봤습니다. 네, 일단 인문교과, 인문사회 교육활동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90대 10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90대 10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교과활동 대 비교과활동의 비율이 90%와 10%의 비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0%가 교과활동이기 때문에 교과활동은 굉장히 기본이 되고 당연히 충실히 임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파트 1은 기본은 교과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2024학년도 1학년 2반 시간표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율활동 수요일날 6, 7교시, 그 다음에 금요일날 5, 6교시, 이 창체활동, 이 부분이 비교과 활동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많이 아실 테지만요.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한다면 거기에 구성 항목은 인적사항부터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배경까지 총 8개의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학이 주목하는 항목은 교과 학습 발달성화, 세특이라고 하죠. 성적 플러스 세특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창의적 체험학습 활동사항, 자율, 진로, 동아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문사회 교과 활동은 비교과 활동으로서 교과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진로 활동과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90대 1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90%가 그렇게 중요하면 나머지 20%를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논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사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체급의 차이입니다. 자, 옆에는 지금 대학과 학과에 있어서 성적대가 이렇게 아주 세분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인즉슨 저희가 결혼을 할 대상은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같이 겨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급수에 맞는,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면 해당되는
과에 약학과라고 하면 1등급 중반대의 학생이 몰리고요.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면 4등급 중반 학생이 몰릴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등급 나와 비슷하게 배적할 수 있을 만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90%는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비슷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을 빛내줄 수 있는 10% 비교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아, 비교과 활동? 나와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과 함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겠죠. 처음에 what에서 시작해서 why라는 질문을 거쳐서 우리는 지금 how로 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 구리고등학교에서는 차별화된 나를 보여주는 비교과 활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면 차별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구리고에서는 사회와 과학의 융복합을 지향하고 구리고는 강사만 부각되는 프로그램을 지양합니다. 구리고는 모든 비교과 활동에 인문학적 소양을 베이스로 합니다. 질문하고 소통하며 성장하는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자, 이거는 2023학년도에 학생들 직접 생기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빨간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생기부라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바이트 수라고 해서 동일한 생기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학생 개인적인 역량이 들어가야 하고요. 객관적인 사실 플러스 교사가 학생을 평가한 내용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융합 인재,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질의 생활기록과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하고 독서하고 사회와 과학을 융복합하는 그리고 사회 중점 과정입니다. 보여드리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 조금 자랑할 수 있는 AY 맞짱 토론입니다. AY 맞짱 토론은 작년부터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AI 관련된 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용 챗봇을 먼저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 토론용 챗봇을 먼저 제작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강사님을 모셔서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학습하고, 그래서 토론 챗봇을 제작하는 제작자, 개발자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내용의 토론의 주제를 선택하는 그 주제 발제자, 배심원들의 학생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먼저 프로그램을 토론용 챗봇을 만든다는 것은 각각의 어떤 연구 자료라든지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대적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나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챗봇을 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GPTS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우리 인문사회부에 계신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직접 GPT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취업활동 상황 개발자 특기사항 예시를 잠깐 보시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한번 살펴서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거, 다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래밍 능력과 탐구심, 자율 역량을 유감없이 드러냄이라고 얘기를 했고, 토론형 챗봇을 개발함이라고 얘기하니까 학생이 직접 하는 활동과 그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 내용이 잘 나타나 있지요. 네. 토론자 특기사항 예시입니다. 챗봇 AI 토론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은 개별화돼서 생기부가 이렇게 적혀질 것입니다. 토론자, 개발자, 또 배심원 각각 개별화된 생기부가 적혀져 있는다는 건 그만큼 선생님들이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학생들을 잘 관찰해서 애정으로 녹여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독서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연중으로 매번 독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활동을 제대로 잘 진행하게 된다면 1년에 최소 10권 정도의 책을 소화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창체 독서도요. 학생들이 개별화돼서 읽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녹여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즘에는 독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독서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학교 내에서 활동한 내용들만 독서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중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읽을 수 있었던 책들을 잘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부각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과의 날에서도 마찬가지로 과학 중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가감없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들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회교과의 날 행사에서도 참여 학생의 예시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옆에 활동들은 이제 토론이라든지 캠페인 자료 제작이라든지 자기주장 발표라든지 활동에 따라서 학생들의 생기부가 다 개별화되어 있는 것을 어머니들께서도 확인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교육과정 연계 진로 프로그램인데요. 인문사회 관련해서는 2024학년도 1학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금융투자인문,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국제 이슈 분석 및 토론, 기업가 중심 창업 프로젝트, 건강원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학생들이 이 시간을 활용해서 8번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교육과정 연계 2학년 진로 프로그램에서는 인문사회부에서는요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나와 있는 대로 나만의 가치를 브랜드로 만들고 또 소비자를 고려하여 마케팅하는 과정까지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찬가지로 2학년 진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인문사회 관련 주제 탐구 프로그램으로서 논문 검색에서부터 보고서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쉽고 의미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선생님께서 오셔서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잠깐 넣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무엇인가를 학습할 때 인풋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저희가 언어를 배울 때도 엄마의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변의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인풋이 차고 넘친다고 하여 그것이 아웃풋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 수많은 강의 이런 부분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학습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것은 이런 패시브한 그런 교수 방법이나 아니면 어떠한 내용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글씨가 조금 흐려서 안 보이실 텐데요.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것을 직접 적용해 보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사회부에서는요 학생 강연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취지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희망자를 선발해서 강연할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 강연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렇게 돼서 강연하는 학생들, 강연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항상 강연을 듣던 수동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누군가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인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인문사회부의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발빠르게 인문사회부에서 2024학년도 2학기에 이런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메디치상, 노벨문학상 함께 읽기, 역사 강의를 통해서 일단 해당되는 우리나라 역사 강의를 통해서 작품 배경을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강의 작품 답변하지 않는 자와 소년이 온다라는 것을 읽고 독서 모임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독서 챌린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학생들은 주마다 챕터별로 정해진 분량을 읽고 또 온라인상에서 줌으로도 만나고 오프라인상에서도 같이 만나서 그렇게 서로에게 모임에서 배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본인들이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문구들을 적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게시판에 공유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지금 사진이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활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인문학교에 만난 이런 내용도 적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3는요. 아까 파트 2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네. 주인공, 그죠? 나를 빛내는 10%라고 얘기했어요. 파트 3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빛나는 기록과 활동이라는 테마를 적어봤습니다. 네. 지금 바라는 인재상은요,
물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지요. 그렇지만 나누고 배려하고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 그런 인재야말로 우리 구리고등학교가 키워내야 될 인재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올해는 파일럿 형식으로 국제교류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프랑스 라니옹 지역에 있는 펠릭스 루단텍 고등학교와 국제교류 MOU 체계를 맺었고요.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학생들이 본교를 방문했고, 그 본교를 방문하는 동안 같이 함께 한 역사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 프로젝트 이외에도 같이 축구도 하고 또 소중한 추억도 쌓았고요. 이 만남은 온라인으로서 먼저 4월 달부터 만남을 시작했고,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도 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서 역사 프로그램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가고 나서도 뭔데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온라인이나 그 다음에 각자 친구들의 인스타 계정을 다 서로 알고 있으니까 서로의 소통 소식을 이제는 제가 아닌 구리고등학교 학생들이 프랑스 친구들, 자매교 친구들의 소식들을 전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매교류를 맺었습니다. 여기는 패들렛에서요, 서로가 만나기 전에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해봤어요. 저희가 영어를 배우지만 정말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실질적인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을 위해서 배울 때 훨씬 더 영어 실력이 늘어나잖아요. 영어 실력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내적 동기를 느껴서 아, 영어 선생님 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동영상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I am Yoba. I play CrossFit drums and board game,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 you and to discover Have a nice day. 이거 지금 조금 몇 초 남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후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리고 넘버원 그러고 그냥 저희가 막 웃기만 했어요. 근데 학기 초에 뭐 본인이 그냥 뭘로 넘버원인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그리고 정규 1등이었더라고요. 네, 거짓말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1일차 때 뭐 했고, 2일차 때 뭐 했고, 했던 내용들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학생들만 교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내용, 그 선생님들과의 교류는 역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와 서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역사책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주 짧게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구리고등학교 글로벌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는요, 마구 역사공원 관람하면서 각각의 본인이 존경하는, 그 다음에, 생애에서, 인물들의 생애에 대해서 기억 남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각국에서 추앙되는 위인들을 한 명만 골라서 각각의 파트너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패들렛으로 박물관에서 본인이 주의 깊게 본 작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올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류활동, 차기적 체험 활동에서 교류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기부에 기록이 되었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문화적 이해를 한층 더 성장시켰다. 자매교 학생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고 배려라는 키워드에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국제교류는요, 지금 프랑스만 시작을 하고 있지만 파일럿으로 올해는 그렇게 됐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부터는 저희 역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문화권 또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교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활동으로는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의유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특히 뜻깊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가장 표면에 말씀드렸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무실에 문을 열고 찾아왔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는 너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영어 베이스로, 또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저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어를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각국에 해당되는 기후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서도 그렇게 기후선언 문들을 좀 작성하고 그런 OEUN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준비하고 시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기후위기에 관련된 보고서, 미래보고서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독서탐구, 독서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소고물과 브로셔고 직접 제작한 홈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주 핫했는데요. 맛있는 테이블 매너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 학생들이 국제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다양한 식기사용법과 식사 중에 바람직한 태도, 에티켓 교육 이런 것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리고 학생들 누구와도 함께 식사하고 싶은 그런 매력 있는 학생들로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자신감이나 글로벌 매너를 습득하게 되고요. 에티켓 강의 먼저 듣고 착석부터 식사까지의 리더로서의 첫걸음이 이런 활동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 교육이 끝나면 스스로 테이블 매너 교육 받으면서 양식 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네. 자, 영어가 좀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영어 교사입니다. 읽어볼게요. When in doubt, go to the library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J.K. 롤링이 얘기했습니다. 네, 해리포터 작가죠. 도서관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저희 학교 도서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라이브러리 785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했고요. 그 어떤 학교의 도서관에서 보지 못했던 럭셔리하면서도 또 편안함을 주고 항상 방문하고 싶은 그런 도서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보시고요. 실제로 방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오픈할 테니까 가시기 전에 한번 잠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도서관에서 물론 사람이 장소를 만들지만 장소도 또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편안하고 또 공부하고 싶은 공간, 퀘스트 공간 이런 공간에서 같이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면학 분위기에 젖어서 또 공부 습관이 잘 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공간들입니다. 멋지죠? 네. 그래서 도서관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는데요. 영화와 인문학에 관련된 도서관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독서 토론 프로그램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있지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용의 눈을 그리고 있어요. 활용정정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고, 그리고 용을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용의 눈동자를 그렸더니 그 용이 실제로 용이 되어 날아갔다라는 얘기지요. 네, 저희 인문사회부의 모든 교과 활동들이 이런 활용정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끗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3학년 부장 박철영입니다. 긴 시간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시느라고 참 힘드실 텐데요. 부모님들도 자녀를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면 좋을까,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리고에 온 지 3년 됐고 3학년 부장 2년째 하고 있는데요. 구리고에 오면 정말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경기북과고등학교에 10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을 주로 이렇게 하고, 구리남양주에서도 토평구에 5년 근무했었고, 또 영재교육원 강사를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을 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리고에 오면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소중하고 그 각자의 개성과 그것을 펼쳐야 되는데, 제 눈이 너무 이렇게
잘못 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고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좀 많이 사랑하면서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우리 또 선생님들 보니까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참 많으셔가지고 아이들을 참 등교부터 하교까지 이렇게 성심성의껏 지도하고 함께 해주는 걸 보면서 저도 교사로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십니까? 저는 이제 최고의 가치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꽤 긴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가장 소중하고 앞으로 잘 성장해서 우리 나라를 또 이끌어가고 본인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대만에 갔을 때 노벨상을 찍은 건데요.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이런 것에 도전해도 좋겠지만 외부의 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또 XR, IoT, 우리가 알기도 어려운 개념들이 쏟아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학과를 만들고 또 반도체를 점점 이제 돈을 그쪽에 붓고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유도하고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갈수록 급변할 겁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이 인력을 대체할 거고요. 우리가 사는 그런 모든 환경 주변에서 알 수 없는 이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또 거기에 맞게 직업을 구하고 공부하고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과제죠. 당장 어느 대학을 상위권 어딜 갈 거냐 어디 그런 고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고민들입니다. 곧 사라지게 될 직업들이 이렇게 막 생겨나는데 그걸 향해서 가다가 10년 뒤에 자기 직업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로 차게 되고 또 어떤 것을 굉장히 노력해서 애를 썼는데 AI라든지 로봇이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한 10년 또는 15년 이 세월들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량들을 개발해야 되는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30대 우리나라가 아니죠 글로벌 기업 중에서 세계에서 그 30대 기업 인재상을 분석해서 15개 역량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대응력부터 시작해서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호기심, 전체 조망력, 환경 친화성, 위기 대처 능력, 다재다능, 열정, 기업가 정신, 미래 예측력, 자기 혁신, 통찰적 사고력, 기계 협업 능력, 인지적 부담 관리, 회복 탄력성 이런 것을 키워야 되는데요.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렵죠? 어른들도 딱 보면서 황당할 겁니다. 저 어떻게 키우지? 미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구리고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같이 안내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학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실 거예요. 보통의 일반고 또 이 지역에선 비평준화 상위권 학교가 있고요. 자공고, 자사고 이런 데를 어딜 가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 어디는 그렇지 않고 요즘 학원과 유튜브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신 잘 딸 수 있는 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규 분포에서 1등급 근처에 있는 아까 말한 그 10% 5단계에서 10%에 있는
아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유인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체는 그 10%가 아니에요. 90%까지 밑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20%에 위치할 수도 있고 30%에 위치할 수도 있고 곳곳에 위치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걸 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꿈을 꾸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데 가서 내가 최상위를 해야지 막 이렇게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됐을 땐 노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장 다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구리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리고는 그래서 특별한 일반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양쪽을 다 채울 수 있는 특별한 일반고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과학중점고, 또 경기 메이커학교, 에듀티커 기반 고교 학점제 준비학교 등, 또 사회특성학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수시와 정시 모두 다 잘 준비할 수 있는 구리 관내의 아주 특별한 그런 학교로 소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입학하는 정도라면 아마 거의 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포인트 짚어주고, 또 저희 학교에서 대학교에 입학한 사례들, 합격한 사례들 그런 것을 보여주면 저렇구나 하는 것을 참조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런 전형이 있고요. 논술, 실기, 실적 이런 전형, 실적 위주 전형이 있고요.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겨냥해야 될 목표가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내신 성적이 몇 점대야? 그래서 나는 이미 글렀어. 고1 때 해보고서 나는 정시야. 이렇게 한 학생들이 대부분 거의 다 속된 말로 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선생님 말이 맞았네요. 이러고서 학교를 떠납니다. 졸업하고서도 찾아와요. 기숙학원이나 재수학원 다니면서 선생님 말이 정말 맞았네요. 이러고서 고백을 하고 와요. 그래서 굳이 남학생들 고백 안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자꾸 고백을 합니다. 너무 아쉬워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런 고백하기 전에 선생님 말씀들을 잘 듣고 따르면서 거기서 자기 진로를 잘 개척해 가시면 졸업할 때 기쁜 마음으로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8 대입을 겨냥하는 우리 입학하는 학생들은요, 우리 입시는 지금 과거하고 많이 변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두렵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이게 정석이야, 이게 FM이야, 어떤 길이야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학원가나 유튜브는 정석이 아닌 약간 좀 편향된 그런 것으로 계속 보도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현혹되기 쉽습니다. 따라갔다가는 극소수만 거기에 맞는 거고 나머지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2030년까지 고교 학령 인구 변화는 변동이 거의 없어요. 학령 인구 감소는 그 이후에 확 감소되는 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 변화 없이 현재, 그 다음에 작년 이런 학생들의 대입의 변화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고교 학점제가 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지만 대입 뽑는 데 있어서는 같은 기조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뽑는 수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안 바뀌고 사정관도 그대로고 그대로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길을 안내받고 준비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안내에 현혹돼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 말이 꼭 맞았네요.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체 그 모집 정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수시가 80%, 정시가 20%예요. 전국 정원이. 어느 걸 준비하겠습니까? 80이요, 20이요? 근데 이 정시 20은 어떤 또 문제가 있습니까? 대학을 스카이부터 합격된 애들 중에서도 반수를 하고 또 재수학원에 들어가서도 하고 하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수능의 상위권을 가져가려는 N수생들이 같이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를 잘 견딜 수 있는 학생은 그만큼 자기도 어때야 돼요?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어야 돼요. 그 정도면 학교 내신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교 내신을 잘 못 땄기 때문에 정시로 넘어간다? 그러면 상위권, 중위권 학교는 좀 접는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수시에서 여기는 25년도 올해의 입시와 내년도 26년도의 모집 인원을 분석해 놓은 건데요. 변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기조가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8도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하지만 과감하게 제가 예측을 그냥 내놓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인서울 또는 서울까지 아니더라도 경기권에서 뭐 수도권 이런 데는 가고 싶다 이런 게 일반적인 희망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정원 자체가 65% 대 35%입니다. 그래서 수시가 65%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를 가는 학생들 중에 정원 자체 모집 정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난 정시로 가야지 그러면 나중에 배치표를 보면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막상 거기를 경합해서 들어가려면 아주 치열하게 경합을 해야 돼요. 거기서 승리하는 강한 정신력이면 제가 볼 때 내신에서도 꽤 잘하는 학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면 그러면 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뽑을 때는 뭘 보느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오른쪽에 보면 여러 역량들이 있죠. 이것을 골고루 평가해가지고 선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관심이 있느냐? 너 몇 점대니? 그거는 이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학업 성취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럼 반대로 대학이 발표하는 몇 점대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뽑아놓은 애들의 점수를 취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보다 우수한 점수인 애인데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넌 내신이 높으니까 좋겠구나. 붙겠네? 그게 아니에요. 뽑아놓은 애들의 점수의 평균 70% 얼마 컷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 점수만 붙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충당한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그 성적 말고 학업 태도 탐구력,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글이나 문구들이 생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뽑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활동들이 앞에서 중요했던 거고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입사관들이 말하는 그 우수한 학생 1등은 물론 교과 학습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활동이 우선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이 우선되는 상황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사람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충의 경향성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하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우수한 학교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교 진학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2023년은 재작년의 졸업생이고요. 2024년은 작년 졸업생들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비평준 상위권 학교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학생들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시를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 그리고는 시험이 좀 어렵다, 빡세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렇게 안 되고 대학 입시가 바뀌고 수시가 이렇게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버전을 바꿨습니다. 수시 쪽으로 겨냥을 많이 하게 됐고, 여기 명수에서도 보듯이 거의 수시로 대세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통계가 보이시죠. 그래서 재학생하고 N수생하고 덤비면 정시에서는 이게 확률이 적기 때문에 수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합격한 사례들, 뭐 연세대, 성균관대 이렇게 상위권 학교부터 참조점이 되라고 이렇게 몇 가지 빼서 보여드리는 사례들입니다. 대충 저 정도 내신 등급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점수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들어갔을 때 그 사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외적인 요소들이 종합되어서 평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간과되면 안 된다. 그래서 AI 생기부 분석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점을 하는 거죠. 분석해서 상담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작년도, 재작년도 또 사례들,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죠. 이거는 종합이 아니라 학종이 아니라 교과 전형으로 간 사례들. 또 높은 학생들만 보여주면 우리 애는 중간이거나 하위에 있는데 그런 건 안 보여주냐고 또 원성을 하셔서 제가 중간중간 하나씩 참조점을 뽑아서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6.3인데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 로봇공학에 합격한 경우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골고루 뽑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전년도 최근 3년치를 이렇게 중간중간 뽑아서 이런 데 갔어요 하는 것을 하나씩 참조점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뭐 다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간단한 안내, 여기서 오래 집중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아까 그런 것들, 작년에 이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가 처음 생겼는데 겁도 없이 과감하게 도전해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겁도 없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가. 그래도 아주 또 좋은 사례가 돼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를 비롯해서 쭉 다른 학교들 그 학종으로, 그러면 이거는 그 내신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의 활동 비교과, 선생님들이 써준 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면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만드는데도 정신 없었지만 오늘도 여러 학생들 면접을 돕다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생기부를 보고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잘 대답하는지, 요거는 그렇게 대답하면 괜찮은지 아닌지, 오류가 있는지. 어떤 학생은 처음에 학교 선생님들 못 믿고 학원가나 어디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더니 계속 저를 찾아요.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서 이 괴롭힙니다. 선생님 면접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몇 번 하는 학생이 있어요. 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렇듯이 담임 선생님들도 계속 면접을 그렇게 돕고 있고, 또 교과 선생님들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곳을 짚어야지 헛다리 짚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학종 역시. 그리고 이제 다 상위권에 가고 싶겠지만 하다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딱 라인에서 보면 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적합한 걸 또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지도하고 안내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또 학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목적에 맞는 또 학교, 갈 수 가능한 학교, 또 가서 공부가 가능한 학교를 가야 돼요. 들어만 간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갔는데 공부 하나도 못 따라가. 그리고 4년간 졸업 못해. 이러면 돈만 낭비한 겁니다. 그죠? 가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무사히 코스를 완주할 수 있고 거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리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충분히 그거를 이렇게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그런 얘기입니다.
네, 2023년 재작년 사례 이렇게 빨간색은 점수가 높은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 1.9인데 떨어집니다. 2.7, 2.6 높은데 떨어졌네요. 이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낮은 학생도 붙는 경우가 있지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선발을 입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고 근접한 데서 바라보면서 그 학생을 잘 이해하고 평가를 기술하는 선생님들이겠죠. 그리고 그 학생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4점대, 5점대 이런 학생들까지 보여드렸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제일 큰 이유는 너무 궁금해하세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예. 그게 다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논술은 생각보다 안 된다는 겁니다. 논술은 논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모이는데 막상 해보면 극소수만 되고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겪어보고 가서 떨어져 보면 그때 인정하는데 그 전까지는 다 희망을 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찔러보고 가는 거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됐을 때 되는 거지 그것만을 바라보는 학생은 안 됐을 때의 다음 과정이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정시까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대학은 어떻게든 전형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기회균형이라든지 다른 조건이 충당되는 그런 학생들은 그런 걸 활용할수록 좋은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자기 조건을 활용해야 되고요. 정시는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왜 서울대, 고대 뭐 이렇게 좀 맞느냐? 졸업생 중에 몇 명을 넣어놨어요. 스카이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시니까. 재학생 중에서는 스카이 중에 여기 써놓은 거 중에서는 딱 작년에 한 명만 갔어요. 아까 저기 홍보 나와서 서울 고려대 건축학과 한 학생. 그 학생은 한 명 잘 나와서 사실 서울대도 붙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용감하게 제일 높은 첨단융합학부를 넣는 바람에 안 된 거죠. 너무 용기 있는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N수생들 중에 재수한 학생들인데 뭐 다 연락이 닿지 않는데 서울대가 정시 직윤이 생기는 바람에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연락이 닿은 학생만 이렇게 스크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마 저거 하니까 스카이만 그러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는 재학생이고요. 정시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 따라가랴, 그 다음에 내신 성적 다 관리하랴, 수시 다 해보고 나서 정시까지 잘하려면 그 학생은 거의 진짜 울트라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내면 안 되고 가다가 그 정도 되면 딱 결정 져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고 분위기가 그렇고 정시 모드로 가능했을 때는 또 그 분위기로 해서 잘 가는 학생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지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졸업생들 중에서 재수 3수생이 느는 거죠. 욕심은 있는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학교의 일단 목적은 뭐냐면 전체 학생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목표대로 다 원하는 진로로 보내는 게 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고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중위권 중위권대로,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또 최하위권은 최하위권대로 올해도 보면 전문대면 전문대 해서 본인과 학부모님 만족하는 그런 입시 결과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것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고를 선택할 거냐,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신이 치열한 이런 데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고민 가운데 정하셔야 하고요. 구리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일반고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막 경쟁의식 이런 게 아주 예민하고 막 그런 것이 좀 덜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학습 환경이 좋고 지금 축구장 쫙 깔아놓고 축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생활하고 뛰어놀고 또 학교 생활하고 즐겁게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 편안하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저도 딸 둘을 다 교육시키고 지금 다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성인이 된 자녀도 있고 하여튼 대학교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일 좋은 두 가지 고등학교의 선택을 고민하면 첫 번째는 고교 생활의 행복감입니다. 이거를 첫째로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진로 진학,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가장 좋은 고등학교 생활이 아닌가.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서 모두 다 후회 없는 그런 고등학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긴 시간 힘드신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미진한 것은 저 뒤에 부스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구리고의 모든 역량과 프로그램들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해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 들었던 설명을 토대로 해서 자녀와 학생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리고 선택하면 진짜 좋나요? 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좋습니다. 남자 학교 생활 진짜 편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남자아이들 열 많이 나는데 여학생들 춥다고 해서 에어컨 풀가동 못 시킵니다. 어머님들 모르고 계셨죠? 중학교 때 그래요. 애들이 여학생들이 하도 춥다고 해서. 우리 남학생들 이성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급 임원, 학생회 활동, 학급 주도 프로젝트 다 여학생들이 주도했었습니다. 또 체육대회 때 우리 남학생들 입고 싶은 옷 입는데, 반별 체육티 입는데 다 여학생들이 결정합니다. 한 번도 기 못 폈습니다. 보내주시면 정말 행복하게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맨날 여학생들한테 치였습니다. 시험 잘 봐도 수행평가 때문에 지쳐서 어려웠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우리 학교 보내주시면 재밌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가에서 맨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좋고 수학, 과학 진짜 좋은데 내신관리 너무 어렵다. 이제 그 얘기 쓱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5등급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내신관리 어려워서 소위 명문고 피했던 상황들 이제 없어졌습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의 거에서 이제 10%의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소위 명문고가 뛰고 있고, 우리 남고 아이들 수학부심, 과학부심 아주 추천합니다. 수시로 준비할 수 있고요. 수학부심, 과학부심 때문에 정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맨날 저기 학교 가고 저기 학교 가면 맨날 학교 좋다고 말하는 거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잘 안 믿죠?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받으신 거 있을 겁니다. 이거 보시면 2025학년도 구리고등학교 입학생 홍보 요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뒤집으시면 QR코드가 2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QR코드를 보시면 유튜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올린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이 있는데 재학생들이 단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 200명 정도 같은데요. 관내에서 아마 유튜브 올라간 홍보 영상에 재학생들이 그렇게 응원 댓글 단 학교,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남학생들 이번에 좋은 후배 받고 싶고 정말 학교 생활 잘하고 싶고 홍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응원했습니다. 보내주신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학생들에게 울분 받은 것들 다 토해낼 수 있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 부스에 자리해 주시고요. 어머님들 궁금하신 사항은 각 부스에 가셔서